당신 주변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528년) 성우는 경상도 관찰사로 발령을 받아 먼 경상도 땅으로 온 상황이었다. 항상 중앙의 조정과 한성부를 다스리는 직위 정도만 떠돌던 그로서는 피곤한 여정이었다. 성우는 기묘사화에서 조광조 일파를 제거하는 데 한몫한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고, 그러한 이유로 성운 때문에 자신의 친지가 죽었다고 그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렇게 원한을 많이 샀던 성운의 죽음은 정신병 발작으로 인한 죽음 기록 중에 유명한 것이다. 성운은 어느 날 대낮에 잠깐 낮잠이 들었다가 가위에 눌리게 된다. 성운은 정신을 잃었다가 잠시 후 정신을 차렸는데 가위에 눌린 상태라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이상한 귀신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성우는 자신의 좌우에 기괴한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눈, 코, 입이 없는 살로 되어 있는 얼굴에 팔다리도 없이 몸뚱이만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고 머리카락과 이마 부분도 없는 상태였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서 괴로워했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그 모습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눈을 애써 감으려고 하였다. 성우는 이후로 발광하여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중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하였고, 눈을 뜨면 그 모습이 보일까 두려워 질끈 눈을 감은 채로 계속 부들부들 떨었다. 10여일을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성우는 사망한다. 1700년대 초반에 기괴하고 섬뜩한 이야기로는 한간에 돌았던 소문 중에 속칭 연매라고 불리우는 끔찍한 물건에 대한 것이 있다. 이 무렵 한 흉악한 범죄자들이 이상한 대나무통을 하나 메고 다니는 것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부유한 집을 찾아가서 그 대나무통을 열어서 안쪽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온갖 정신병을 일으켜 발작하는가 하면 귀신이나 마귀에 관한 이야기에 미쳐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 범죄자들이 적당한 술수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다. 대나무통 안에 무엇을 넣어 놓았는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자들은 우선 남의 집에서 몰래 어린아이를 훔쳐온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깊은 산속에 어린아이를 가두고 우선은 굶긴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말라가게 되는데, 아이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맛있고 중독되어 빠져들 만한 음식을 아주 조금만 먹인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배고픔에 괴로워하면서 그 음식을 극도로 원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점점 더 온몸이 바싹 마르고 몸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아주 조금씩만 계속 먹인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버틸 수 있을 만큼 흉측할 정도로 마르게 되면 조금씩 먹이던 음식을 한 움큼 대나무통 한 중앙에 넣어서 아이에게 준다. 그러면 아이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사력을 다해 대나무통 속으로 기어들어오는데, 아이의 몸이 매우 마르고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척 작은 대나무통 속에 억지로 온몸을 구겨 넣어서 끔찍한 몰골로 대나무통에 들어차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박혀있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칼로 번개처럼 빠르게 아이를 찔러서 그 모습 그대로 대나무통 안에서 들은 채로 죽게 만든다. 그러면 좁은 통로에 마른 아이가 끔찍한 몰골로 들어차 있는 연매가 완성이 되고 대나무통 뚜껑을 닫아 들고 다니는 것이다. 이것을 세상에서 그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무서운 모양이라고 말한다. 1763년에 사망한 이익은 기록에서 비참하게 죽은 아이의 귀신을 이용해서 협잡을 부릴 수도 있는 술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정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단속을 했으므로 당시에는 거의 소멸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1590년에서 1592년 초기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에서는 등등곡이라는 이상한 춤을 추며 정신없이 노는 놀이가 크게 유행하였다. 이것은 일부러 정신 나간 행동을 따라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날뛰고 노는 행동이었는데, 주로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모여서 일부러 바보짓을 하고 미치광이처럼 설치는 것이었다. 희죽희죽 웃는 표정으로 짐승 같은 동작으로 아무렇게나 마구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가 하면 밤새 깔깔거리고 웃으며 뒹굴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엉엉 울기도 하면서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네 따위의 말을 서로 소리 지르며 주고받았다. 이 놀이를 할 때에는
기괴한 귀신, 괴물, 도깨비의 모습을 만들어서 가면을 쓰고 괴상한 옷을 입고 뛰어다니기도 했다.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겉모습, 사람이 보통 떠올리기 힘든 모습을 일부러 찾아서 몸에 걸치기도 했다. 이들은 무당의 모습이나 기괴한 행색 따위를 일부러 따라해서 서로 미친 모습을 자랑했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신 나간 듯한 동작만을 계속하며 밤새 놀았다. 이러한 퇴폐적인 기행은 삽시간에 번져서 수백 명, 수천 명이 한데 엉켜서 이런 노름을 하기에 이르렀고 한 번 죽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 지금 취하고 배부른 것이 제일이다 따위의 말을 하면서 점점 더 이 놀이에 심각하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생기기에 이르렀다. 결국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무작정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놀기만 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는 사람들까지 나타날 지경에 이르렀고 유명한 선비와 명문가의 자제들 중에서도 여러 명이 이 등등곡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심각한 당쟁의 상황에서 허망함을 느낀 양반 가문에서 은밀히 어떤 일탈적인 취미가 유행한 것이 갑자기 크게 번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조선 후기의 여러 서적에서는 이것이 임진왜란 직전의 망조를 상징한다는 식의 해석도 통용되었다. 1500년대 말엽쯤에 회자되던 사건 중에 김위의 아들이 유괴된 사건은 그 내용이 무척 이상하다. 김위는 개성에서 살고 있는 선비였는데 어린 아들을 유괴당한다. 아이를 유괴한 범인은 아이를 이런저런 술수로 속이고 유인해서 끌어들여서 같이 길을 나섰는데 언덕과 비탈을 넘어서 깊은 산속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범인은 아이를 어느 캄캄한 바위굴 속에 가둬두었다. 아이는 나가고 싶어 울부짖었지만 바위굴은 나갈 수 없게 막혀있고 빛이 들어오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서움에 울고 떨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깊은 산속에 숨겨진 바위굴은 사람은커녕 짐승들도 알아볼 만한 곳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서 한참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아이는 계속해서 그렇게 있다가 지치게 되고 점차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을 무렵 바위굴의 통로로 누군가 그릇을 하나 가져다 주었다. 그릇 안에는 달콤한 단술과 비슷한 죽 같은 것이 들어있었다. 어둠 속에서 배고픔에 떨던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죽을 마셨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 아이의 갇혀서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아이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매일 아이에게는 그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음식 그릇 하나가 들어왔다가 나갈 뿐이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견디기 어려운 날에는 풀을 엮어 만든 이불 같은 것이 들어오는 변화가 있을 뿐. 아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말 한마디, 빛 한 줄기 보지 못하고 갇힌 채로 계속 매일 지냈다. 그런 날들이 끊임없이 계속됐다. 아이가 발견된 것은 재령의 장수산에서 철광을 캐기 위해 광산을 개발하고 있던 사람이 광산 개발을 위해 굴을 파다가 우연히 아이가 갇혀있던 바위굴을 뚫게 되면서였다. 굴을 파던 사람은 깊은 바위굴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아이를 구조했고 수소문 끝에 아이의 아버지인 김위는 아이를 되찾게 되었다. 아이를 되찾고 나서 보니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굴 속에 갇혀서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 오직 매일 죽 한 그릇씩만 먹으면서 계속 지냈던 시간은 무려 6년이었다. 아이의 몸은 그런대로 멀쩡해 보였지만 정신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김위는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집에서 노력했지만 2년 후 아이는 죽었다. 도대체 범인은 무엇 때문에 김위의 아들을 유괴해서 6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 가둬둔 것일까? 그리고 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 어떤 외부와의 접촉도 없이 하루하루 죽을 먹는다는 행동만 반복하며 살았던 아이가 끝없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1700년대 후반에 한 부유한 집에서 사치스러운 음식을 개발해 먹어서 널리 소문이 난 것이 있었다. 그 음식은 바로 일종의 떡국이었는데 국 속에 들어가는 떡을 극히 교묘하게 만든 것이었다.
귀여운 어린아이 모양으로 떡을 빚는데 눈, 코, 입, 귀, 피부를 어린아이와 똑같이 정밀하게 만들고 팔과 다리 또한 진짜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눈으로 보기에 귀엽고 살아있는 작은 사람처럼 생생하게 꾸미고, 귀로 듣기에 국물 속에서 움직이고 국물이 스며들고 나올 때 소리가 먹음직스럽고, 코로 맡기에는 냄새가 향기롭고 혀에 닿으면 맛이 오묘하고, 어린아이 모양의 떡을 이빨로 씹을 때 입술과 잇몸에 닿는 감촉이 부드럽고 기분 좋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음식은 널리 소문이 났는데 정작 곧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은 집안이 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후부터 사람들은 음식 사치를 극도로 부리는 자는 망한다는 속설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비슷한 예로 1651년 김자점이라는 권력가의 가문이 망할 즈음 김자점이 모든 음식이 씹기에 단단하다고 투정을 부려서 오직 갓 부화한 직후의 병아리만을 구해다가 안에서 겨우 병아리로 변한 그 직후의 상태로 요리하여 씹어먹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속설 중에 임산부가 배에 타고 바다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있었다. 당시에도 미신이라는 생각은 있었으나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물속에서 임산부가 물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느끼면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겨 화를 내면서 큰 비바람을 불러일으켜 배를 바다에 빠뜨리려 한다는 생각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항해하는 도중에 위험한 바람과 파도를 맞이하게 되면 뱃사람들은 타고 있던 사람들 중에 임산부가 없는지 확인하곤 했고, 만약 임산부가 발견되면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많았다. 학식을 갖춘 선비들은 이러한 행동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겁에 질린 사람들은 모두 한뜻으로 임산부를 탓하며 몰아붙이기 마련이었고, 그러다 보면 배에 탄 임산부는 궁지에 몰린 끝에 물에 뛰어들어 익사하곤 했다고 한다. 간혹 임산부가 없을 때에는 겁에 질린 사람들은 배를 탄 여자를 아무나 임신했다고 몰아붙여서 바다에 내던져 버리는 일도 있었다. 1623년 평안감사로 재직한 적이 있던 박엽은 군대를 잘 관리하여 그 명성을 떨치고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호기롭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구름 모양으로 배를 꾸며놓고 기생들과 악사들을 그 배에 태워서 안개에 낀 강에 배를 띄운 채 뱃놀이를 했다. 그렇게 해서 물 위를 떠다니면서 노는데 마치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선이 노는 듯한 흥취를 즐겼다. 박엽은 또한 평양성 성벽 위에 환하게 횃불을 밝혀서 밤에도 성벽이 나처럼 밝게 빛을 뿜도록 장식해서 그 아름다움을 즐기기도 했다. 박엽은 한편 새롭게 70간 규모의 극장 같은 건물을 지어서 평안도 내에 노래를 잘하는 가수 100여 명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밤새 노래를 듣고 춤을 보며 즐겼으며 여러가지 음란한 놀이를 하며 놀았다. 그런데 그러던 중 박엽은 한 외국인 주술사에게 사람 1만을 죽여야 살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 외국인은 점을 잘 치는 것으로 매우 이름이 높은 자였으므로 박엽은 겁에 질려 떨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살릴 운명으로 만들기 위해 부하들과 마을 주민을 하나 둘 처형하기 시작했다. 박엽은 1만 명을 죽인다는 목표로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들도 모두 사형을 시켰는데, 애초에 엄한 벌을 내려서 군대를 다스린 사람인 만큼 군인들을 사소한 죄로 사형시켰고, 나중에는 자신이 놀고 즐기기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바치는데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잡아다 사형을 시키기 시작했다. 박엽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다녀서 점차 평안도 주민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 마침 이때 조정에서는 김자점이 정권을 틀어쥐면서 반대 세력들을 처단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김자점의 반대파였던 박엽의 혹독한 형벌 집행은 문제 삼기에 좋았다. 결국 김자점은 박엽을 사형시키도록 하였다. 박엽은 1만 명의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해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박엽에게 죽음을 내린 김자점이 스스로 이름 대신에 쓰던 자가 바로 일만이라는 이름이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 1만 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김자점을 죽여야 박엽이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좀 더 앞선 시대의 이야기로는 역시 광평대군의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다. 광평대군은 세종대왕의 5번째 아들인데 어느 날 세종대왕은 광평대군의 신분을 숨기고 그 점을 보게 하였다. 점쟁이는 점을 치는 대상이 광평대군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점을 쳤는데 그 결과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운명이다 라고 예언하였다고 한다. 세종대왕은 얼토당토 않은 예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임금의 아들이 어찌 굶어 죽겠는가? 라고 하면서 역시 점을 치는 것은 미신일 뿐이라고 웃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광평대군에게 사고팔 수 없이 영원히 유지되는 땅에 대한 권리를 내려서 결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1444년 20살의 광평대군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게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시를 뽑을 수가 없었다. 결국 광평대군은 목에 걸린 가시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굶어 죽었다. 비슷한 시대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조선 건국 초에 복진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주술을 쓰는데 능했다. 복진이 스스로 점을 쳐보니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알게 되었고 또 점을 쳐보니 자신의 목숨은 임금에게 달려있다는 점괘가 나왔다. 복진은 임금에게 찾아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사정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궁궐 속으로 들어가 임금이 있는 곳까지 갈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복진은 둔갑술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연습해서 마침내 몸을 숨기고 궁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복진은 열심히 몸을 숨기는 방법을 연습해서 자신이 죽을 날짜가 다 와서야 겨우 몰래 궁궐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복진은 몰래 임금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에게 목숨이 달려있음을 말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임금은 복진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니 몸을 숨기고 궁궐을 침범해 깊은 곳까지 들어왔으니 그 죄가 무겁고 참으로 위험하다 라고 하고는 궁궐 속에 몰래 침범한 죄로 복진을 붙잡아 그날로 사형시켜버렸다. 1498년 사망한 이륙은 광주에 사는 80세가 넘은 한 노인이 평생을 살면서 본 가장 이상한 것 2가지를 듣고 기록에 남겨놓았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남해에서 본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노인은 젊은 시절 어떤 사람이 남해 해변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다. 이 사람은 이상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어서 바닷가에 쓰러진 모습 그대로 나뒹굴고 있었다. 이튿날이 되어 낮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자 죽은 사람의 살점이 점차 썩기 시작했는데 썩은 살이 점차 웅크러들더니 점점 모양이 미끌거리는 이상한 작은 덩어리들로 변해갔다. 곧 이 죽은 사람은 온몸이 수없이 많은 개구리로 변하게 되었다. 이 수많은 개구리들은 죽은 사람의 옷에서부터 튀어나와 팔딱팔딱 뛰더니 점차 바다를 향해 갔다. 개구리들은 결국 모두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자 다리를 몸속에 집어넣고 꽁무니에서 꼬리가 돋아나는 듯 하더니 모두 평범한 물고기 모양으로 변했다. 잠깐 사이에 이 물고기들은 모두 헤엄쳐서 바다 어디론가 사라져갔고 해변에는 죽은 사람의 텅 빈 옷가지만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1498년 사망한 이륙이 남긴 가장 이상한 이야기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면놀이에 흠뻑 빠져서 이런저런 가면을 구하며 다녔다. 그런데 나무로 되어 있는 어느 이상한 가면을 발견한 뒤로 가면을 덮어 쓰고 춤추고 노는 일에 더욱 빠지게 되었고 그와 함께 이상한 병이 전염된 것처럼 시름시름 병을 얻어 앓게 되었다. 영문을 모르는 병을 얻자 이 집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구술했는데 무당은 나무 가면이 병을 일으킨다 라고 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이상한 가면을 들판해버렸다. 그랬더니 곧 병이 나았다. 아마도 가면이 얼굴에 붙어서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빨아먹은 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몇 달쯤 뒤에 우연히 가면을 버린 들판에서 다른 사람이 그 가면을 보게 되었다. 가면은 반쯤 썩어 있었고
그 부부는 버섯으로 변해서 살고 있었다. 버섯이 향기롭고 먹음직스러워서 그 사람은 버섯을 뜯어먹어 보았는데 갑자기 비실비실 웃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은 희죽거리면서 웃다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가면으로 덮어쓰고 미친듯이 춤을 추는 몰골과 같았다. 다른 사람 하나가 또 버섯을 조금 떼어 먹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웃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추었다. 한참 후에 버섯을 먹은 사람의 발작이 그친 뒤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고 나중에는 날뛰고 춤추는 것을 뜻대로 멈출 수 없이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아마도 단순히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이 우연히 생겨나 벌어진 일이겠지만 가면의 모습과 버섯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사람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이상한 생물이라는 느낌도 드는 이야기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